18번 문제입니다. 자, 두 양수 x, y가 로그 2의 x 플러스 2y는 3이고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는 1이라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식을 먼저 풀어주시면은요. 자, 밑부터 멀리 돌려주시면은 x 더하기 2y는 자, 2의 세제곱이니까 8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요. 자, 밑이 같습니다. 자, 밑 같고 더할 때는 진수끼리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너의 값이 1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밑부터 멀리 돌려주시면은 x, y는 2의 1제곱,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 구해달라고 했냐면은요. 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는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에서 자 마이너스 4xy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값이 8이라고 했으니까요. 8의 제곱에서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88이 64에서 8을 빼는 것이니까 정답은 자 5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fx는 뭐 이렇게 4차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미분했을 때, 그쵸? 자, 그 f'1의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분할게요. f'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2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4 플러스 k는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f의 1값은 얼마가 됩니까? k가 마이너스 4니까요. 1 마이너스 4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차가 정수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자, 등차 수열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을 보시면은요. a의 세 번째 항 더하기 a의 다섯 번째 항은 그쵸? 뭐 등차 뭐 중앙 이용한다고 치면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는 가운데 거 2배니까요. 2의 a의 4라고 둘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의 네 번째 항이 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3d의 값이 0이라는 식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첫 항부터 6항까지, 그러니까 k가 1부터 6까지의 절대값이 주어져 있고요. 얘네들을 지금 더한 녀석이 30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a의 구항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이 있고요.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항이 지금 0이에요. 네 번째 항이 0입니다.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 공차가 정수라고 했으니까는요.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할 거 아닙니까? 걔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계속 플러스였다가 A의 4항이 0 되고 5항에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마이너스였다가 0 되고 플러스 계속 쭉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홉 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항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 뒤에가 계속 플러스 2니까 아홉 번째 항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착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란 얘기는 잘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까지는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서 0으로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얘네들은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만 두 개씩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구하게 되면 2에 자, 결국에는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만 두 번을 더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에 자, 2a 플러스 자, 이쪽은 4d가 되고요. 이쪽은 5d가 되는 거니까는요. 그쵸? 9d가 되겠네요. 자, 그 값이 3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2a 플러스 9d는 2로 나눠주게 되면 15가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아까 이 식 있었죠? 자, 그러면 2a 플러스 6d는 여전히 0이 되는 것이고요. 뺍니다. 빼게 되면은 자, 3d는 얼마? 15가 되는 것이고요. 자, d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5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차 그렇죠.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정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선생님 만약에 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위의 경우를 한번 구해보시면은요. 그쵸? 거기서는 공차가 정수가 안 나옵니다. 정수가 안 나와요. 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D가 5가 되는 것이고요. D가 5가 되다 보니까 A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의 구항은 A 플러스 8D가 되는 것이니까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자 얼마가 됩니까? 5, 8에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25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공통 문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21번과 22번이 있어요. 자 이 두 문항이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킬러 문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뭐 당연히 21번보다 22번이 훨씬 어려울 것이고요. 자, 2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삼각형 ABC, ACD의 외심을 각각 5와 5'이라고 할 때에 각 A, B, C는 알파가 되고요. A, D, C는 베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알파, 우리 이제 사인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그쵸? 우리가 맨 처음에는요.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쵸? 그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사인 알파에서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AC 바라보고 있죠. AC를 바라보는 값은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 R이니까 이 R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요 작은 원의 반지름 그렇죠. 이것도 외접원이긴 해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스몰 R이라고 둔다라고 하면은 얘도 사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서요. 사인 베타에서 누구 바라보고 있습니까? AC 바라보고 있죠. 자, AC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 외접원의 반지름 스몰 r이니까 이 r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시면은요. 이쪽에 사인 알파는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 라지 r분의 AC가 되는 것이고요. 자, 사인 베타는 자, 이 스몰 r분의 AC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는 사인 알파가 이 라지 r분의 AC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스몰 r분의 AC가 되는 것이니까 AC 서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스몰 r분의 라지 r이 되는데 너의 b가 2대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라지 r 대 스몰 r의 b가 3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라지 r을 내가 3t라고 놓는다라고 치면 스몰 r은 2t라고 놓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주각이 알파니까는요. 중심각은 누가 됩니까? 중심각은 그렇죠. 이 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중심각은 그렇죠. 이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알파, 이 베타라고 뒀고요. 이때 여기에 반지름은 여기 라지 r이 되고요. 너는 스몰 r이 되고요. 그때의 5와 5'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는 각이 반으로 우리가 그쵸? 나눠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는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각은 얼마가 됩니까? 이쪽에 있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그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2 곱하기 양옆의 변이 라지 r과 스몰 r이죠. 라지 r과 스몰 r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라지 r의 제곱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그쵸? 요 마주보고 있는 게 1이 되는 것이죠. 1의 제곱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각각 집어넣을게요. 라지 r 대신에 3t를 집어넣고요. 스몰 r 대신에 2t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 2 곱하기 자, 3t 곱하기 2t 분의 3은 9t의 제곱 플러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3 약분되는 것이고요. 자, 이쪽에 가서 곱해지시면은, 자, 13t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4t의 제곱이 되고요. 자, 각각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시면은, 자, t제곱은 17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뭡니까? 바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외접원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쵸. 라지 R이니까는요. 라지 R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t죠. 그러면 너의 넓이는 3은 9t 제곱 파이가 되는 것이고요. 자, t 제곱에다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17분의 자, 9 파이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약분 안 됩니다. 2를 더해 주시면은 정답은 26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제 낯설어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문항이 뭐 아주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이제 킬러 문제로 가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4점짜리 중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난이도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입니다. 공통 문항의 마지막 문제이면서요. 그쵸? 그나마 이제 이 중에서는 난이도가 있는 좀 중킬러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킬러로 가기에는 약간 좀 그쵸?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래도 이제 공통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fx가 있는데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px의 제곱 플러스 q가 되어 있고요. 25 이하의 두 자연수입니다. 자, p, q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요, 여기서 보면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그러니까 절대값 fx를 했는데, 그쵸? 극대나 극소가 되는 게 5개나 된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얘를 미분해 볼게요. f'x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3x의 제곱 마이너스, 자, 6px가 되고요. 자, 요걸 이제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요, 3p의 x 마이너스 2p가 되겠네요. 여기 x가 있고요. 따라서 자, 네가 0 또는 네가 0이니까요. x입니다. x. 여기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p. 자, 넌 0. 너도 0. 너도 0. 자, 따라서 x는 0 또는 2p가 되는데 p가 자연수다 보니까 더 큰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이렇게 두 번 꺾어 올라가는 이러한 3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0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2p가 됩니다. 자, 이때에 어디선가 꺾어야 되느냐? 꺾은 거 이렇게 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꺾어야지만 네가 꺾어 올라가야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서 자, 극대 극소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x축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 안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극대값 극소값 사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쵸? 뭐 0 집어넣으면은요. 그쵸? f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f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q가 되겠죠. 그 값은 x축보다 위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넌 0보다 커야 됩니다. 당연히 0보다 크죠. 자연수니까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f에다가 2p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2p를 대입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너의 값은 8p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p의 세제곱 플러스 q가 되는데 너의 값은 x축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요. 이 값은 자, 0보다 적어야지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q보다 누가 더 커야 되냐면은 4p의 세제곱이 더 크다라는 뭐 일단 이런 관계식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q는 뭐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얘의 함수의 최대값과 그쵸?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의 최대값이 서로 같아야 된답니다.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요, 3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요. 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을 그립니다. 사각형을 그려요. 등분을 합니다. 이렇게요. 등분하게 되면은 3차 함수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프가요.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이러한 개형에 대한 이제 공부가 좀 안 돼 있으면요,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증가하고 감소하는 정도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2p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 나오는 값이 이제 여기 이제 p가 되고, 네가 이제 마이너스 p가 되고, 뭐 이쪽은 이제 3p가 되겠죠. 이렇게 간격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에, 우리 이제 맨 처음에 이제 p가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가 1일 때는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하튼 간에 꺾이는 부분이 이 중간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최대값이, 예를 들어서 꺾이는 부분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꺾이게 되는 부분, 뭐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최대값은 여기가 됩니다. F0에서 최대값을 갖다라는 얘기예요. F0에서 최대값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0 값을 한번 구해보면 너의 값은 이제 Q가 되겠죠. 그 값이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면은요, 마이너스 2는 여기서 한참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얘가 꺾어 올라가는 값이 이렇게 한참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최대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너의 값이 이 값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래요.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은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아니면 같아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f에다가 마이너스 2. 저 오른쪽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왼쪽이 훨씬 많이 내려와요. 그래프 개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그쵸?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보다 왼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훨씬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꺾게 되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값은 f-2 값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f에 마이너스 2를 우리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너는 이제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2p에 플러스 q 값이 되는데 꺾어 올라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q에 플러스 12p 플러스 8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값보다는 이 값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 이 식을 우리가 풀게 되면은 자, 2q 그쵸? 2q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너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12p 플러스 8이 되는 것이고 2로 나눠주게 되면은요. q는 결국에는 6p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이식과 이식 두 개를 우리가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q라고 하는 값은 자 6p 플러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4p의 세제곱보다는 적어야 됩니다. 이때의 PQ는 2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1일 때를 한번 우리가 봤는데요. 그쵸? 뭐 2일 때, 3일 때, 4일 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P가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를 대입하게 되면요. 이쪽은 얼마가 됩니까? 10이 돼요. 자, Q는 10보다 커야 되고요. 4보다 적어야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P가 2일 때를 보겠습니다. 2일 때는 자, 여기 2 대입하면 2, 6, 12, 16이 되겠네요. 자, Q는 16보다 크거나 같고 자, 2는 4, 8, 4, 8에 3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Q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16부터 그렇죠. 25까지 가능하죠. 25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30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몇 개가 나오냐면은 10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가 3일 때 갑니다. 자, P가 3일 때는 이쪽 이제 22가 되겠죠. 자, Q. 자, 이쪽의 값은 3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Q는 자, 22부터 25 이하니까 25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겠네요. 4개가 된다라는 거. 자, P가 이제 4일 때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28 이상입니다. 보실 필요 없겠죠? 그쵸? 어차피 25 이하라고 했으니까는요. 안 됩니다. 따라서 나오는 값은 몇 개가 됩니까? 여기서 10개, 여기서 4개 해서 정답은 그렇죠. 14개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정답은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는데요. 그쵸? 다른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최대값. 선생님, 아니 이 F0 말고 다른 값에서 만약에 최대값이 나오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뭐 이쪽에서 이제 꺾어 올라간다고 할게요. 꺾어 올라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꺾어 올라가겠죠. 그쵸? 이렇게 꺾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더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반드시 이쪽에서 이제 최대값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잘라내는 게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2에서 나오게 되는 최대값이랑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꺾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그렇죠. 여기 0에서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 갖게 되는데 걔를 꺾어 올렸을 때의 값이 무조건 얘보다 적거나 같아야지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상을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통문항 22번까지를 풀어봤습니다. 뭐 이제 사실 22번이 가장 어렵죠. 그렇죠? 22번이 좀 가장 어려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21번 정도 우리가 이제 보통 준킬러 4점짜리로 볼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을 꽤 많이 그렇죠? 있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뒷부분에 좀 나와 있는 문항들이라든가 뭐 객관식에 이제 뒷부분에 있는 문항들 몇 개 정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실제 수능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요 한두 문항 정도, 특히 이제 마지막 문항 정도만 잘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렇죠. 시간 배분이라든가 문항 뭐 이제 적당히 원하는 점수대를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좋은 찬스를 앞부분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뒤에 선택 과목의 내용들도 하나씩 선생님이 풀어드릴 겁니다. 풀어드릴 테니까는요. 자, 그 내용들까지 선생님 더불어서 얘기해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따로 영상 마련해 가지고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대비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